네,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이따의 윤상범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독립언론 IM피터뉴스의 임명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오늘 준비한 헤드라인 살펴보죠. 펜을 든 가해자들 이런 주제로 갖고 오셨습니다. 예, 지난 10일이죠.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그 1학년 학생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대다수 국민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분노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항상 대다수 언론은 이 속보 경쟁을 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속보 경쟁 속에 어떤 검증된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없이 이 자극적인 제목만 이제 기사에 달아갖고 기사를 게재하거나 포털에서 이제 송고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언론들의 기사 자극적인 선정적인 보도는 이 클릭수를 유도해서 뭔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인데 사실 저도 이제 기자지만은 이런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참 자성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사건 이후에 그럼 주로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심각한 보도는 이 대다수 언론들이 이 특정 질병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예. 일부 언론들은 조현병, 우울증, 정신병 등 어떤 가해자의 정신질환을 이 부각하는 제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특정 질환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이 진단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나종호 이 미국 예일대 의학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가 이 사건 관련돼서 자신의 이제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울증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당연히 응당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도 다만 이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보도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명을 내고 이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 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이 결과가 보도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이 단편적인 인간관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옴표가 반복이 되면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아닌데 마치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런 폭력이 일어나고 살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그런 논리 구조를 언론들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더라도. 그렇죠. 우울증 이꼬르 범죄자 이렇게 낙인을 찍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이 정신질환 관련해서도 이 보도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우리 국립건강정신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에게 정신질환은 일상적인 질환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만큼 많은 현대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건 감기처럼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면은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일상화된 현대인들에게 이 언론의 어떤 일방적인 특정 질환 보도는 이 중범죄라는 낙인을 좀 찍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어떤 차별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어쩌면 이 정신건강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낙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언론의 보도 행태고 사실 요즘에 아까 속보 경쟁하셨는데 요즘에는 언론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와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현상들이 더 심화되는 걸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도 시에 어떤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청자들께서도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언론은 이 범죄 사건의 경우 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적인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한 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이 연루된 이
범죄 그리고 예. 피해 그 사건의 경우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느끼는 이 충격은 성인 어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폭력적 묘사와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런 기사들은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을 보면은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면서 정신질환을 어떤 이 범죄 동기와 원인 그렇게 예. 연관시키는 거를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예. 이것이 범죄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만 봐도 제가 기사들을 떠올려 보면은 그 준칙들을 다 위반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본인들 집안에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사를 쓰면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텐데 별로 그런 생각들이 좀 없는 모양이죠. 자, 근데 언론 보도 이후에 좀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건 뭡니까? 앞서 이제 유튜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언론 는 물론이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에서는 이 무분별한 신상 털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교사의 이름 그리고 출신 학교, 가족 관계 등 이 정말 개인 정보가 담긴 글이 이제 검증 없이 이제 올라왔고 예. 또 일부 언론은 또 이걸 받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런 신상 털기가 잘못됐을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이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과 무관한 교사의 이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 교사가 근무했던 이 초등학교 교사들의 어떤 전체 명단이나 예. 이 교무실 전화번호도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이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어떤 이들은 뭐 가해자에게 인권이 어딨냐, 뭐 연좌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정말 끔찍한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이런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마녀 사냥을 당한 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근데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검증 없이 신상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행위, 특히 요새 이제 유튜브의 어떤 이런 자극적인 방송은 예. 정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참 보기도 겁나는데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것은 또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것이 수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구조를 참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참 걱정이긴 합니다. 자, 뭐 사건 이후에 이제 줄을 이루는 보도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일명 하늘이법이죠. 법안이 발의될 거란 얘기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의료계와 또 그 교육계 종사자들을 모시고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병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이슈 헤드라인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학교 선생에 의해서 살해됐다. 이거는 진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복직을 명한 것입니다.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를 네,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정신의학과의 신윤경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현경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께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안녕한 주제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참담한 심경일 텐데 특히나 이제 그 교육계에 계신 우리 교육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육 가족 당사자들은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지부장님 그 사건 들으시고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 학생의 그 황망한 사고를 접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그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는 수많은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 과연 어떤 심정일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 부모님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이런 상상도 또한 해보았습니다. 그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자녀보호 앱 설치를 네네. 이게 전에보다 한 700배 가량 이제 폭증했다라는 기사도 보았거든요.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겠다.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참 큽니다. 그러니까 예.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신뢰가 쌓여야만,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학부모들도 학교 애들 보내기가 어쨌든 두려워하는 마음, 교사들도 지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게 난감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참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좀 걱정도 되고, 예. 그래서 국회나 그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면밀히 좀 검토해서 실제 학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마련이나 지원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의 총론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황망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황망한 가운데서도 좀 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 현실을 좀 짚어주신 거고, 의원님께서도 사실 그 현직 교사로 계시다가 관리자가 되셨다가 지금 이제 교육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앞서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이고 이 일이 가져올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교육 활동이 가능한 학교, 서로의 신뢰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고민도 함께 드는 아주 너무 심각한 일이어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이 힘이 빠지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의 고민을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좀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실 아직까지 그 명확한 살해 동기가 밝혀진 것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러운 진단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의료계에 의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원장님. 사실은 이제 그 언론에 처음 나가기를 우울증 교사라고 나가면서 예.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이제 놀라게 됐죠. 충격을 받고 이제 그러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울증하고는 사실 이런 범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예. 전혀 뭐 우울증, 불안장애, 뭐 집중력 장애 이런 것이 범죄를 일으키는 병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오인되게 된 것이 이제 일단 가슴이 철렁했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진단적으로는 사실 정신과에 어려우면 한 사람을 이제 굉장히 면밀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세하게. 예. 그리고 이제 살아온 과정도 쭉 봐야 되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스트레스에 처해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는 사실 그 사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쉽게 이렇게 진단명을 언급하는 것은 예. 이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사실 저도 같은 언론계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걸 왜 눈에 띄게 헤드라인에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올려놨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 그다음에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언론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글쎄 오늘 뭐 언론에 대한 그 비판하는 자리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특정 직군, 그다음에 특정 질환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교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군들과는 우리는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특정 직군이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지부장님 어떠십니까? 글쎄요.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이제 우울증은 어쨌든 이게 범죄로 꼭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실은 교사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뭐 이제 뭐 그 몇 년 전에 이제 콜센터 직원들 우울증 얘기도 나왔고, 어쨌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 어쨌든 이런 그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교사의 어쨌든 심리 상태를 어쨌든 집중적으로 어쨌든 이제 이슈화하고 이 문제를 어쨌든 대책이라고 내놓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있고, 그 저는 어쨌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회와 교육부에 대한 어쨌든 좀 문제가 좀 저는 좀 있다고 여겨져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 대책 그 하늘입법이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뭔가 이제 좀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아, 학교가 참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예.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데 초점이 맞춰서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대책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한 이제 그 아까 언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언론도 이거에 어쨌든 이제 편승을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성이 있으니까. 근데 언론도 이 문제를 역시 똑같이 이제 학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교육 공동체로서의 학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나, 예. 이런 측면으로 좀 같이 뭔가 이렇게 논조나 이렇게 좀 뭔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쉽고,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라는 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 사실 지금 우려되는 부분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께서 그리고 교육 행정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 현장의 우려는 상당히 신뢰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예. 상당히 불신이 많을 것이고, 또 민원이 또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아, 예, 예. 그다음 의심이 일단 많아지겠죠. 그래서 교육 활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소통과 협력 속에서 예. 그 교육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사건이 가져오는 결과가 과연 교육 활동을 더 잘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앞서고, 지금의 그 교육청 단위에서든 정부 단위에서든 나오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예. 교육 활동을 좀 더 가능하게 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학교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교사나 실제 교육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교직원의 어떤 더 위축되고 더 방어적이 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 다들 좀 걱정하는 부분이죠. 학교에 선생님께 맡겼다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사대리 자체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네.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자, 그나저나 지금 일단 사건은 발생했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일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교원과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 지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 정신건강 관련된 설문조사 보면 우리 사회 10명 중 7명이 문제를 겪었다라는 뭐 이런 조사들도 나오고 있고, 제가 다른 데 찾아보니까 교사 같은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가 일반 공무원의 2.7배, 우울증이 2배 이상인 경우들도 있다는 조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나라 이제 각 그 시도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심리 상담 사업을 받는 이제 대상 교원들 본인이 신청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청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해마다. 아, 네. 그래서 작년의 경우 한 145명 정도, 예. 그 정도의 이제 선생님들께서 심리 상담을 신청하셔서 받으셨는데, 이제 근데 어려움은 그래도 심리 상담은 장벽이 약간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여전히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해서 전 더 부담스러워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도 선생님들이 다니시는데 예. 대기실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마주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과에서 마주친 것보다 훨씬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뭔가 본인이 이제 정신이 이상한 교사로 낙인이 찍혀서 교사로서의 권위를 잃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뒷말이나 그런 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러신 것 때문에 이제 오시다가 안 오시거나 예. 아니면 이제 이렇게 그 약만 얼른 받아가지고 도망치듯이 가신다거나 이제 이런 예들이 있고 실제 한 145명 가까운 선생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상담만 받으시고 좀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셨는데도 정신과 진료는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지점 사실 이제 교사에 대해서 다른 직군들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제 학부모로부터 받는 시선 또 학생으로부터 받는 시선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부담을 느끼시는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실 그런 걸 그만큼 받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높은 어떤 이제 자질 뭐 이런 책임을 요구받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스트레스가 당연히 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를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게 도울지 이 지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학교에서 지금 점점 뭐 이렇게 학생이 이제 교사가 아니면 서로 간에 어떤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사 하나나 무슨 아니면 어떤 질병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전체 우리가 우리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이 돼야 될까라는 것으로 이제 시선을 좀 더 확장해서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묻지마 폭력이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약간 그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묻지마 폭력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개인들이 증가하고 그 어떤 범주가 점점 상상할 수 없는 범주에 학교라는 공간까지도 예. 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심도 깊게 이제 조사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언론에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들은 그 선생님들께 상담을 하기 위해서 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될 때 그 위원들에게 알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들은 나왔었는데 상담 받으러 가는 것조차 특히나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부분들이 꺼려지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필요해도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 못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저는 145분이 좀 상담받았다는 말씀 듣고도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는 그 수요는 더 있을 건데 아마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도 앞으로 좀 보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네.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또는 교직원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은 예상은 되었었지만 실제 정말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던 계기는 제가 보기에는 서희초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놓고 동료하고 나눌 수 있고 학교에서 상담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전문의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만도 저는 상당히 큰 진전이다. 예. 그러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지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놓고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학교 문화 또는 사회 시스템,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교육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일이기도 하고 문화적인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모두가 다 학생이었었잖아요. 학생 시절 다 겪어보셨었고 학생 시절의 선생님은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는 대상이었었지 그분들이 그런 상담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들은 사실 안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도 아마 무의식 속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인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맞습니다. 아플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서희초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선생님들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면은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바꾼다라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졌고 노력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좀 체감들을 잘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글쎄요, 바뀐 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이제 그 교권사법이라고 이제 통과가 되기도 하고 예. 했지만 실제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거는 이제 거의 없고, 그러니까 그 서희초 이후에 재작년 작년 그 전교조와 이제 녹색병원이 예. 그 교사 그 건강 그 마음 건강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재작년과 작년이 특별하게 유의미하게 뭐 나아졌다라는 게 이게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황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을 둘러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단지 언론에서 뭔가 이제 좋아졌다라는 이런 것들은 계속 발표되니까 학교가 좀 더 좋아졌구나 이게 주변에서 얘기는 듣는데 예. 실제로는 뭐 전혀 이제 나아진 게 없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은 좀 더 커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드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도는 좀 여러 가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전에는 사실 어려웠던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체감적으로는 현장의 교사들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몸이 아파서 또는 이제 마음이 아파서 뭔가 이렇게 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예. 전에는 그런 도움도 쉽게 요청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도움을 뭐 교장에게 또는 교육청에 요청하면 대체적으로 이걸 적극 수용해서 이분들의 어쨌든 쉼이나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게 되게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뭔가 그런 지원을 바라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예. 속으로 이제 쏘가리를 하거나 이게 속으로 이게 점점 더 골마가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그 이유는 좀 절차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인식의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드냐면 실제 이게 도움이라는 건 내가 이런 걸 도와줘라고 했을 때 그걸 도와줘야 제대로 된 도움인데 예. 현재 우리 시스템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걸 도와줘라고 얘기해도 이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네 도와주고 싶은 걸 도와줘요. 그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네. 이게 필요한 게 A일 수도 있는데 행정상 줄 수 있는 거는 B면은 일단은 B부터 준다는 말씀이신 네네네. 겁니까? 그러면은 당사자는 이게 당장 필요한 게 이 부분은 아닌데 이걸 왜 굳이 B를 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스템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죠. 그리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개인정보니까 어떤 상담인지까지는 제가 여쭤볼 수 없겠으나 지금의 시스템이 좀 충분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의료계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한데요, 원장님. 점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상담을 이용하시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건 예. 꼭 뭐 교사 집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 바우처라고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조차 있어요. 근데 예. 그만큼 많은 이제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안에서는 제도도 물론 계속 보완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 나오신 것처럼 문화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학생 때 우울증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좀 더 어린 시절엔 제가 우울증인 걸 모르고 그냥 힘들고 괴롭고 뭐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도 싫고 뭐 사는 것도 싫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병원을 가는 문제라고 생각 못 했다가 대학생이 이제 돼서 제가 이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도 찾아가고 저는 뭐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한 과정들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걸 겪고 또 제가 지금의 이제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저희가 이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괴롭다, 힘들다, 우울증을 앓는다, 불안장애를 앓는다 이런 게 그 사람은 나와 다르고 너무 뭐 이상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그 사람이 어떤 이제 힘든 과정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부디 그 사람이 그 과정을 잘 겪어서 그걸 통해서 잘 이제 성장해 가기 바라는 예. 이제 이런 시선이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시선이 이제 그런 정신적으로 지금 아프다 힘들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데다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보는 시선 때문에 이제 다 어려운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전히 어려우시고 이래서 제도를 마련했으나 충분히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점도 있고 예. 또 이런 식의 이제 이거 역시도 어떤 이제 구별이죠. 편가르기처럼 우리 사회 이제 많은 부분에서 있는 이런 이제 인식들의 이제 변화가 있어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의 사이도 좀 더 편안해지고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도 좀 편안해지고 이런 전체적으로 꼭 정신과 인식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 문화 안에 조금 더 사람이 사람을 알고 가까워지고 그래야 사실 신뢰도 있잖아요. 이게 뭐 신뢰해라라고 하고 무슨 CCTV 많이 달고 이런 걸로 누구를 우리가 신뢰하게 되진 않기 때문에 예. 실제로 역지사지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뭐 이제 얘는 왜 이럴까라고 또 뭐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걱정도 당연히 하시죠. 지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앱 깔고 뭐 CCTV 늘리자고 하고 이 의견 다 인정하고 아 그래야 되겠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어느 부분. 근데 이걸로만 가면 우리가 어떤 경계하고 의심하고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예. 실제 저희가 바라는 거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 행복한 선생님 옆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지 뭐 노이로제 걸린 선생님들 옆에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행복한 부모님 옆에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지 뭐 부모님은 너무 우울한데 애만 해맑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역지사지의 태도로 예.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해 보려고 그래서 서로 좀 더 손잡고 서로 협력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돼야 한다. 그래야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 이제 학교도 좀 더 안전해지고 우리 사회가 자녀들을 뭐 학생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방식도 더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본인의 경험담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아마 지금 보신 분들께서는 아 나도 받고 싶긴 한데 차마 못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께 좀 용기가 되는 좀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게 절대 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10명 중에 7명이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를 겪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 꼭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고 제도를 그래도 언급을 좀 안 할 수는 없는 게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게 심리 지원 확대, 뭐 검사 지원이라든가 상담 전문가를 연계하고 진료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막상 이제 가려고 했을 때 뭐 그 지원 횟수라던가 아마 금액도 저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래에 이르러서 이런 교직원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원 물론 조금 더 확대되고 예. 또 좀 더 촘촘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부장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실질적인가? 예.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현실에서 진짜 선생님들을 돕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열려 있고 예. 그렇게 하려고 교육청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안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 문화적인 어떤 정서상 그리고 제주라는 어떤 특성상 교직원들이 원활하게 내가 아프다라는 걸 말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이 제도가 예. 그리고 그러면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가 그럼 그거를 좀 더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한가라는 좀 더 촘촘한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부장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좀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이제 현직 교사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잘 안 된다는 말씀하셨고 지금 세 분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이제 신뢰와 이제 문화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로만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사실 좋겠으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법은 자꾸만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진료비 지원이라든가 심리지원 확대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지금 나온 대책이고요.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고 좀 국회에서도 일명 하늘이법을 제정하겠다. 다음 달 좀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왔고 이게 이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작업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늘이법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세 분의 지금 걱정이 좀 고스란히 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하늘이법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그다음에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직과 면직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 그러니까 임용 때부터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그걸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골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현직 교사들께서는 오히려 이게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낙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못 찾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병휴직은 그 대전교육청에서 맨 처음 발표할 때는 뭐 이제 청원휴직이어서 뭐 교사의 그 의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법상으로는 이제 직권휴직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라는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휴복직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분이 뭐 휴직이 필요하다, 복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걸 통해서 뭐 이제 임용 단계에서부터 이제 교원의 정신 건강을 해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나? 이게 또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효성 있는 어쨌든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이게 왜 제대로 제도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휴복직 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라고 하죠. 어떻게 되면 휴직을 하고 어느 정도 되면 복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마련돼야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왜라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빠진 상태에서 설익은 대책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왜는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본다고 치고 지금 나온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책들 그것이 법안에 들어간다면은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 앞으로 돌아가면 아까 잠깐 작년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녹색병원하고 한 그 교사 마음건강 실태조사 이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실태조사 이후에 교육부에게 이 보고서를 전달했고 요 관련해서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제대로 좀 살펴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안을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는 반영이 돼서 교원지휘법에 이제 그 교사 마음 건강 관련한 내용들이 일부 논의가 됐고 어쨌든 그 내용이 좀 마련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나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여겨지는 게 저희는 이제 이걸 강행 규정으로 해서 넣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시도 교육감이 재량껏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넣어진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다 있는데 이 제도를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이게 납득이 되지도 않고 교육부에서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근데 단지 지금의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다시 얘기하면 기존 거 반복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전히 그러면 소위 최후에 선생님들이 어렵다고 호소해서 뭔가 그 뭐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뭔가 학교를 좀 변화시키겠다고 내세운 이런 정책들이 선생님들이 여전히 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똑같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큰 거죠. 지부장님, 그 왜라는 질문을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왜 안 네네. 되고 있을까? 제도는 있는데 왜 그게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교육 공무원이 예. 일반 국가직 공무원 이게 어쨌든 국가직 공무원이면서도 그 일반 다른 국가직 공무원과 좀 다른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뭐 이렇게 뭐 발령 내고 하고 뭐 이제 3년이 되면 뭐 휴직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뭐 연수의 기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뭐 쉼이나 이런 게 제공이 되는데 교사의 경우는 평생에 이제 무급휴직 뭐 한 번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교원 연수에서 이런 것도 이제 그 기회가 제한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는데 이게 글쎄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 상황을 뭔가 이제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의지 부족이다. 예. 그리고 그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이제 또 다른 거 주제와 좀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현재 그 모든 정책들이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뭐 유보통합이 늘봄학교니 뭐 고교무상화니 뭐니 AI 디지털 교과서니 전부 다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시도교육청으로 다 내려보내고 이러다 예, 예. 보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판단하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재량권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예. 이거를 받아들일 만큼 교육청이 여유가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책의 여유도 없고 예산의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이 잣대 내에서 그 틀 내에서 어쨌든 이제 지원이 되고 그 틀 내에서 이제 판단이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청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 이거 도와줄게. 계속 거기까지는 이런 안 되니 지금 있는 거라도 해줄게. 이 정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된다는. 반복되는 게 이게 악순환인 거죠 이게. 의원님, 지부장님 그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정 부분 이제 동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오늘의 이 토론의 그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일상적인 어떤 학교에서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정말 교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다. 라는 예. 판단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 할 수 있는가 예. 이 두 가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정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현 상태에서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대책을 예. 우리가 지금 법과 제도에서 할 수 있는가 저는 법과 제도로서는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육공무원법이나 또는 아까 진로교원심의위원회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한 이유를 이제는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또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해야 되고 예. 정말 교직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학교라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대책을 법과 제도가 지금 마련된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점검을 구체적으로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말씀은 지금 법안 통과가 속도가 급한 게 좀 아니라는 말씀을 네네. 지금 지속적으로 좀 하고 계신 겁니다. 네네. 외로 다시 좀 돌아가 보자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 속에서 제가 조금 그 생각이 든 부분이 그러니까 제도는 지금도 있는데
판단을 누가 어떤 근거로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네네, 굉장히 좀 걱정의 목소리를 내셨고 지금 이번에도 사건이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그 의사의 소견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견서를 근거로 해서 복직 신청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불거지게 되면은 당장 상담을 하시는 의사분들께서도 앞으로 뭔가 좀 진단을 할 때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저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 정신과는 무슨 다른 과처럼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엑스레이, CT를 찍는 게 아니기 수치가 안 때문에 나오죠. 네, 그분의 이제 어떤 언급, 자기 예. 자신에 대한 표현에 근거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심리 검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걸로 평가받아서 교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계속 모니터링 되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불리할 것이다. 아니면 딱지가 붙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분도 계속 가릴 것 같아요. 괜찮다. 예. 뭐 이런 식의 걸로 가실 거고 저희의 어려움도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힘들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가 너무 이렇게 해서 힘들고 도저히 못하겠고 살고 싶지가 않고 이러면 이분은 이제 그렇게 힘든 분이구나라고 저희가 그걸 의심하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셔서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잘 자고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일을 다시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물론 묘하게 약간 염려스러울 때도 있지만 본인이 굉장히 그렇다라고 표현하실 때 그게 저희가 아니라고 할 또 어떤 근거도 어렵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희도 항상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의사의 진단뿐 아니라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이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분과 근무하시는 분이 이분의 어떤 그 업무에 대해서 수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최종적으로 같이 의논하거나 예. 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거나 이래야 될 것 같다는 느낌과 사실 그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 아주 특이한 이분은 사실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인격이 붕괴되고 사실은 어떤 현실 판단력이 붕괴된 어떤 경우예요. 예. 자아가 붕괴되고 이제 이런 분이 어떤 그냥 정신과를 좀 다니는 아니면 상담을 받는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분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가 달리 접근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이런 분들 잘 상담하거나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아주 위기의 응급의 상황 바로 그 현장에서 판단해서 이제 어떤 분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력 강화와 이제 이런 실행력 강화에 대해서 현장에서 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그게 이게 이제 쉽게 누군가를 낙인 찍거나 감정적 판단에 의해서 관리자의 뭐 누군가의 예. 이 사람을 어떤 배제하는 효과가 안 되려면 추후에도 꼼꼼하게 이 판단이 옳았는지 정당했는지를 학교 내에서 또 교육청에서 어떤 심의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따라간다거나 이제 그럴 부분이 있겠고 저 역시 이걸 섣불리 이렇게 뭐 심리 검사를 한다 뭐 누군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면 이런 거를 너무 법으로 먼저 막 달려가는 거는 예.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 세 분과 이야기는 좀 나눠보면서 좀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너무 속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왜라는 근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관련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회가 좀 굉장히 아프다는 말을 제가 종종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 대책들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또 그 두려움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뭐 이 부분은 자세히 안 다루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면은 또 이게 민원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걱정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굉장히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은 주제고 그다음에 그 대상이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교사들,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세심한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고민만큼의 내용들만이라도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좀 다뤄지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내용은 좀 따로 저희가 좀 여건이 되는 대로 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 분과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각자의 아픔으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혐오와 편견이 가득한 소모적 분쟁이 아니라 학교의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올바르게 대하는 일이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사교육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